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이슈들 키워드로 살펴보죠.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첫 번째 이슈로는 요즘 미국에서 대기업들의 M&A 열풍이 불고 있다죠. 맞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요 기업들의 인수 소식들부터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인수는 690억 달러 규모로 최종 합병 시 우리 돈으로 9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EU 집행위는 이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연 라이센스 협약을 수정하겠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승인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걸림돌로 여겨졌던 반독점 우려를 이 제안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완전히 인수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서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예. EU의 승인 외에도 미국과 영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로 이 게임 시장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달에는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 경쟁시장청이 인수를 반대하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소송은 오는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편 영국 규제당국의 반대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가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것이 이기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영국 규제당국의 결정에 항소한 기업은 많았지만 네. 승소한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일단 뭐 승소를 하게 되면 기록이 생기는 거겠지만 깨기는 또 쉽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는 쭉 지켜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기업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을까요? 최근 금 가격이 이 증시 불안 속에 여러 매수세가 몰리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미국 금광업체의 인수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금광업체인 뉴몬트가 호주의 금광업체 뉴크레스트를 17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 23조 4천억 원 규모로 이는 광업 사상 최대 규모 인수 소식인데요. 전문가들은 뉴몬트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광업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핵심 관물로 꼽히는 구리의 연간 생산량도 급증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뉴크레스트가 보유한 구리 매장량은 500억 파운드에 달합니다. 앞서 뉴몬트는 지난 2월에도 뉴크레스트의 인수를 제안했었지만 제시한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거부당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금액을 올리면서 최종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뭐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 굳건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겠지만 이미 뉴몬트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합병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월가 전문가들은 뉴몬트가 이 금광을 대량으로 확보하면서 규모의 견제를 실현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건데요. 채굴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금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고 비용이 급증하면서 갈수록 금광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금광업체인 뉴몬트마저 지난 10년 동안 금 생산 정체기를 겪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뉴몬트는 이 인수 소식을 통해서 성명을 통해서 뉴크레스트 인수로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2년간 최소 20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게임 업계 그리고 금광 업계의 큼직한 이슈들 살펴봤는데 반도체 기업 간에도 인수 소식이 좀 이슈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2위 업체인 일본의 이 키옥시아와 4위 업체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합병 지분 중 43%를 키옥시아가 그리고 37%를 웨스턴 디지털이 갖고 나머지 지분을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세부 조정 사항도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2위와 4위가 합병하는 영향력도 좀 크게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업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왜 인수를 하려는지는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합병에 나서는 이유는 또 여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양사 모두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갈수록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합병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외신들은 두 기업이 이 낸드 플래시 사업을 합치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사
증권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합병이 성사될 경우 점유율은 낸드 플래시 시장의 3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업계 1위인 이 삼성전자와 어깨를 견줄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반도체 시장이 대외적으로 민감한 만큼 양사가 인수에 합의하더라도 앞서 설명해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건처럼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이 주요국들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양사가 중국 당국의 합병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향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살펴봐야 할 단계라든지 이슈가 있는 뭐 부분들이니까 네. 연말까지는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최근에 월가 큰 손들이 은행주를 뭐 다시 사모으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투자의 규제 이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1분기에 미국 대형은행 캐피탈 원의 지분을 9억 5천만 달러어치를 새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피탈 원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금융지주회사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최근 은행 리스크 속에서도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다만 캐피탈 원 매입을 지시한 사람이 버핏 회장 본인인지 아니면 버핏 회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토드 콤스나 테드 워슬러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두 사람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매입 소식에 캐피탈 원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6%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분을 정리한 은행주도 있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뉴욕 멜론은행과 US 뱅코프의 자녀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워렌 네. 버핏 같은 경우는 최근 발언을 보면은 미국 은행권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긴 하던데 이번 매입이 누구의 의사인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외에도 은행주를 매입한 큰 손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면서 스타 매니저 반열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인데요. 사이언 자산운용의 마이클 버리 CEO가 지역은행 관련주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올해 1분기에 캐피탈 원, 또 웨스턴 얼라이언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를 비롯해서 지역은행주를 대거 매입했다라면서 은행 위기가 급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공개된 마이클 버리의 1분기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역은행주가 새로 편입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와 캐피탈 원을 각각 770만 달러, 720만 달러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패그웨스트 뱅코프와 웨스턴 얼레이언스 뱅코프도 각각 110만 달러, 34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두 은행주는 각각 17%, 11%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